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과거의 트라우마에 현재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는 한 고민은 사라지지 않지요. 고독조차도 혼자라서 느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타인,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지요. 프로이드의 원인론과 아들러의 목적론을 구분해 보면 프로이드의 원인론은 과거 중심입니다. 그리고 결정론이라 함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원인론이지요. 그래서 트라우마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소유의 심리학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허무주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의 목적론은 현재 중심입니다. 즉 현재의 목적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지요. 트라우마의 명백한 부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사용의 심리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지요. 감정은 지배자가 아니라 도구인 것입니다. 분노란 언제든 넣었다 빼서 쓸 수 있는 도구이지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닌 겁니다. 즉, 큰 소리를 내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지어낸 것으로 보는 거지요.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두 얼굴이 있지요. 열등감은 하나는 건전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월성을 추구하는 거지요. 타인이 아닌 이상적인 나와 비교하고 노력과 성장에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무기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보편적인 욕구이지요. 반면에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를 보면 현재의 모자람을 핑계로 포기하거나 거짓, 권위를 부여해 자신을 꾸미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명품을 과시하게 되고 인맥을 자랑하게 되지요.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인 경우가 많지요.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수직관계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경쟁과 승패의식,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승자든 패자든 마음이 편할 새가 없는 위험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평관계의 자유는 바로 인간은 누구나 다르지만 대등하다고 보는 거지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걷는 것, 즉 타인을 친구로 인식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과제의 분리라 함은 인정 욕구를 꺼내내는 칼을 말합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그러한 것을 꺼내는 칼이지요. 코와 룰을 보면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과제의 주인인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응용을 보면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내 과제에도 타인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느냐 마느냐는 타인의 과제인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바로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표이지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
그런 것은 자유스러운 삶이 되겠는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유로운 삶인가? 인간관계의 카드는 언제나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인생에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직면하는 인간관계 영역이 있죠. 첫째는 일입니다. 타인과 협력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과제가 바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교우이지요. 교우의 수보다는 거리와 깊이가 더 중요한 과제이지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좋은 겁니다. 즉 구속은 지배하려는 불신의 표징이지요. 나는 세계의 중심은 아닙니다. 과제의 분리가 입구라면 공동체의 감각은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만 집착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는 중심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인 겁니다. 즉 공허감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은 여기라고 느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수용입니다. 셀프 액셉턴스입니다. 60점짜리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100점으로 갈 방향 방법을 찾는 것이죠. 변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갖자는 거지요. 두 번째는 타자 신뢰입니다. Trust in others입니다. 타인을 조건 없이 신뢰하고 동지로 여기는 것, 즉 배신은 타인의 과제임을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자 공헌입니다. Contribution to others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감각, 즉 공헌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시 자신의 가치를 실감케 해서 자기 수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은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는 행위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타인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가는 수직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행동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인생은 선이 아니라 찰나의 점인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등산이 필요하지요. 도달하기 전까지 삶은 가짜 인생 되어버리는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찰나를 사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지요. 20살에 마친 삶도 90살에 마친 삶도 모두 완결된 삶인 겁니다. 인생의 최대 거짓말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찰나를 춤추듯 살아야 합니다. 인생 전체에 흐릿한 빛을 비추면 과거의 미래가 보인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붙이면 과거도 미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도 필요 없습니다. 심각해질 필요 없이 각자의 찰나를 진지하게 춤추듯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길잡이 별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거지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잡이 별은 바로 타자 공헌이라는 겁니다. 이 별만 놓치지 않는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움받으며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는 거지요.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세계는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